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19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37번부터 40번까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37번 빨리 한번 볼게요. 생물학의 발견과 같이 생물학의 발견인데요. 언제 일어났냐면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 생리학 혹은 이 문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발견과 같이 오늘날의 생물학의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견 혹은 돌파구는 has fundamentally altere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human organism works. 자,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인간이 생리학을 발견을 했는데 그 생리학을 발견한 것도 대단한 발견이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왜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는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이런 것이 생리적인 활동인데 그게 누군 막 안 돼. 며칠 동안 막 소변을 못 보고 있어. 옛날에는 생리학이 없었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그 병이 심해져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생리학 이런 학문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사람이 오줌을 못 눌 때에는 뭐 방광에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죠. 인간들이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데에 그런 것처럼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 돌파구는 급진적으로 바꿨습니다.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냐면 인간 생명체, 인간 유기체가 그 행동하는 방법, 이런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will change medical practice, 의료 행위도 바꿔놓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인간이 생물학적인 돌파구, 획기적인 발견, 즉 생물학인 그 의학이나 의료, 과학 분야에서 어떤 대단한 돌파구, 급진적인 발견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의료 행위도 바꿀 겁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는 되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죠. alter는요, change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the word breakthrough는 however 하지만 이 돌파구라는 것은 급진적인 발견, 발전 이런 것은요, seem to imply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In many people's mind, an amazing, unprecedented revelation, 발견, 관련성, 전례 없는 놀라운 발견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That makes everything clear.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는 instant,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명백하게 해주는 그러한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물학의 브레이크스루는요. 자,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라는 것이 돌파구가 되는데 이게 주는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돌파구라는 것은 뭐냐면 꽉 막힌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 브레이크스루가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지금 브레이크스루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의료 행위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암 걸리면 어땠어요? 암 걸리면 죽었죠.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2000년대부터인가요? 암 걸려도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 항생 치료라던가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돼갔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었었어야 됐던 이런 문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 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암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암에 걸려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을 발견했어. 그럼 그 방법이 브레이크 스루가 되는 거예요. 돌파구가 되는 겁니다. 이 답답하던 상황을 획기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발견을 한 거니까요. 이게 지금 돌파구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브레이크 스루는 전례가 없는 그냥 발견, 모든 것을 순식간에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갑자기 튀어나오는 갑툭튀한 발견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뭐예요? 어느 일순간의 획기적인 발견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즉 해결을 하는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스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암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의학적인 어떤 이 의료 행위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 이 브레이크스루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일순간에 이런 브레이크스루가 발생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뭘까요?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이 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쌓이고 이러다가 이 의학적인 기술이 최종적으로 발달이 돼서 이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의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과정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팡 튀어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다. 그런데 과학은 그런 식으로 이 과학적인 어떤 위대한 발견, 브레이크 스루는 이런 식으로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Remember the science method which you probably first learned about back in elementary school.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에 배웠었던 이 과학적인 방법을 당신은 기억하는가?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관련이 없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자, 4번하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제문이니까요. 자,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은 has long and difficult process of observation, hypothesis, experiment, testing, modifying, retesting, and retesting again.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 의학적인 브레이크스루, 과학적인 방법이란 것은 한순간에 없다가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오랜 시간 동안 걸치고 나서 브레이크스루가 돌파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여러분들, 그쵸? 오랜 동안 어려운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은 다음에서야 만들어지는 거다. 되셨죠? 자, 이 리테스트가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재검증이고요. validation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That's how science works. 그래서 4번에 나온 이 오랜 시간 동안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And the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genes and chronic disease.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와 만성 질병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 이해, 이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성 질병을 유전자적인 요인에서부터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드디어 만들어진 건데 그것은 happened, 일어난 겁니다. In just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도 지칭어기 때문에 무슨 방식인 거예요? 앞에 4번에 나온 이 여러 단계를 거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해결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의 상관관계를 이해한 것이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은 오랜 기간의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컴마 동사 ing, building on, 뭐 위에 쌓이면서 The work of scientists from decades, even centuries ago. 그래서 10년 단위 혹은요 100년 단위의 훨씬 전에 과학자들이 어떤 일했었던 업적 위에 쌓이면서 즉 오랜 단계를 거치면서 이 획기적인 발견이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4번하고 5번이 주제문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In fact, 사실 it's still happening. 그 과학적인 방법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죠? 어떤 위대한 발견, 브레이크 스루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단계를 걸쳐서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미콜론 The story continues to unfold as the research presses on. 연구가 계속하는 한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과학적인 어떤 과학이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걸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연구가 계속되는 한. 지금 뭐 사실 코로나가 어떤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그 약도 언젠간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약이 나오게 되면 이제 돌파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는데 해결책이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임상도 해보고 뭐 만든 거를 다시 확인도 해보고 또 거쳐보고 이러다가 결국 완벽한 약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 인간들이 가진 어떤 이런 그 과학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나오게 될 텐데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다. 단계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거다. 과학에서 획기적인 발견은 일순간의 발생이 아닌 4번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오랜 시간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서야 획기적인 발견이 발생한다 라는 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이 정도예요. 다 이 정도입니다.
자, 38번 보도록 할게요. car sharing, carpool 아시죠? carpool. 자동차를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요. 자, 자동차 쉐어링은 is now a familiar concept,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But creative companies are making it possible for their clients to share ownership.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동차 공유는 익숙한 개념이고요. 그런데 창의적인 회사들은, 기업들은 are making it, 만드는 중입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중입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뭐 하는 것을 창의적인 회사들은 가능하게 하냐면,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냐면,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to share ownership. 그래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 누가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 풀 목적격 나와져 있죠. 그래서 그들의 고객들이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창의적인 회사들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요. 그리고 오너십을 쉐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ccess to just about everything. 자, 모든 것에 access to는요, 이게 접근하다인데 이거 이용하다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거의 사실상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회사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Such as 빌라, 그리고 핸드백, and even 다이아몬드 넥클래스. 그래요. 그래서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것도 하나 살려면 이게 뭐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1억 주고 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격을 10명이서 나누는 거예요. 10명. 그러면 한 명이 1000만 원씩만 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물론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지.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10일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100% 나의 소유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장점은 뭡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거를 여러 사람씩 돈을 나눠서 내게 됐을 때에는 10일씩이라도 돌려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동차 공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명품 핸드백도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막 보면 막 되게 비싸요. 1억, 2억 이런 식이 되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스포츠카 같은 것도 막 뭐 1억, 2억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혼자서 사기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차를 구매를 하고 며칠씩 돌려 타고 이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에 따르면 You should never have a yacht. 요트를 절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왜 굳이 포르투갈이 나오냐면 포르투갈이 보면은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트를 이제 가지는 것이 꿈이에요. 자동차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요트가 또 되게 비싸거든요. 한 대에 3억에서 5억 정도 하는 개인용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이 사기를 되게 이제 힘든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죠. 남자들이 대부분 스포츠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당신은 요트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요트 사기 힘들다라는 거죠. You should have a friend with a yacht. 그럴 때에는 요트를 가진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네가 요트를 살 수 없으면 요트를 살 수 있는 친구를 사겨라. 그럼 친구가 요트를 산 거를 내가 빌리면 되잖아. 돈을 주고 빌리겠죠. 그래서 공유를 위해 빌릴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포르투갈의 속담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도 좋겠고 포르투갈 속담에 따르면 이렇게라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by joining a yacht sharing service, 그래서 요트를 공유하는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멤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가 아니라 살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의 꿈을 살 수 있습니다. 요트 타고 다니는 게 포르투갈 사람들의 꿈이겠죠. By sharing a yacht with up to 7 other people. 7명의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요트를 공유함으로써 요트를 타고 이제 삶을 즐길 수 있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뭐 여기서 이제 보게 됐을 때 조금 팩추얼 사실 문제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7명의 사람들하고 공유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요트 한 대에 7명이서 다 몰려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트 한 대를 7명이 함께 타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즉 7명이서 나 10일, 너 10일, 너 10일,
너 10일, 너 10일, 그리고 다시 나 10일, 너 10일, 이런 식으로 10일씩 공유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7명이 다 같이 타고 오늘도 7명 타고 내일도 7명 타고 모레도 7명 타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한 번씩 소유를 하고 곱하기 7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In describing the service, 그래서 그 서비스를 묘사함에 있어서 A recent newspaper article warned the consumers that sharing the yacht means there is no guarantee that you will always be able to use it when you want.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때에 뉴스페이퍼 신문 기사가 이제 경고를 했대요. 고객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sharing the yacht, 그러니까 요트를 공유를 한다라는 것은 의미를 한다. 뭐라는 거를요? No guarantee, 보장이 없다. 뭐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당신이 항상 그 요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당신이 원할 때. 그쵸? 내가 원해. 내가 이날 요트를 이용하고 싶어. 근데 그게 내 날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날짜야. 그러면 내가 원할 때 그걸 이용을 못 하겠죠. 내 결혼 기념일이 무슨 요일이어 가지고 그때 요트를 타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기념일을 보내고 싶은데 그 날짜가 내가 속한 날짜가 아니라면, 내가 탈 수 있는 날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타는 날짜라면 뭐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주고서 그 사람한테 빌린다던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This apparent limitation, 그래서 이러한 명백한 제한은 is precisely what helps consumers make it a treat.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 내가 원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보장이 없음. 그러한 제한, 그쵸? 이용권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고객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고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 make it, yacht sharing을 큰 기쁨이라고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봐봐.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마다 이용할 수 있어. 100% 소유권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맨날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 기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엄청나게 가지고 싶었던 것을 선물로 받게 됐어.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좋죠. 한 달이 뭡니까? 한 1, 2주일 동안은 되게 좋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렇죠. 뭔가 가격, 어떤 가치가 되게 하락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되게 웃긴 게 선생님 애기들도 강아지를 너무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강아지를 사줬더니 처음에는 막 물고 빨고 껴안고 자고 이랬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는 거들떠도 안 봐요. 밥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의 본성이구나. 근데 매일매일 이용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그치? 이게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오늘 내가 사용을 하네. 기쁘다. 오늘 이거 잘 가지고 놀아야지. 잘 이용을 해야지. 요트 잘 타고 다녀야지. 10일 동안 내가 타고 다른 10일 동안 뭐 한 50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타다가 50일 이후에나 또 다시 내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용할 때 잘 이용해야지. 아이 기뻐라. 그날만을 막 기다리고 그러겠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excess 쓰시면 안 되고요. 제한이기 때문에 constraint, refrainment 이런 식으로 명사로 또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색깔 형광펜의 의미가 뭐예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문 혹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암기를 좀 해달라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Limiting your access to everything from sandwiches to luxury cars helps to reset your chill meter. 그래서 이용권을 제한해요. 모든 것에 대한 이용권을 제한을 해. 뭐에서부터 뭐까지? 아주 간소한 샌드위치에서부터 멋진 자동차까지. 그죠? 이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크던 작던 그 가치가 작은 거던 크던 거던 막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요. 그것은 도와준대요. 리셋,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단 동명사가 주어다 보니까 주어가 cars, sandwiches가 아니죠. limiting, 동명사가 주어고 그럴 때에는 동사를 단수 동사로 받아주기 때문에 s가 붙는 거죠. 그것은 아무튼 재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활기 온도계를 재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활기온도계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뭔가가 제한이 되었을 때 큰 기쁨을 다시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재설정한다는 게 다시 얻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하다. 자, that is, 즉, knowing you can't have access to something all the time. 항상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 항상 무언가에 대한 이용권,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당신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may help you appreciate it. 그것의 진가를 혹은 그것을 감사하도록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more, 더 많이, when you do, 당신이 그럴 때보다. 당신이 뭐 할 때보다예요? 당신이 그 have access to something, 그 무언가에 대한 이용권을 가질 때보다 제한이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앞에 나와져 있는 것은 일반 동사고요. 그것을 대동사로 do로 받고 있는 거죠. have access to something을 받고 있는 거니까 대동사에서 일반 동사 대동사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계열인 are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100%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쉐어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소유권, 이용권에 대해서 제한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할 때 훨씬 더 기쁨이 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39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39번이요. 39번. 39번은 좀 이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는 미국 얘기인데 미국을 한국이라는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전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전주 그러면 비빔밥도 떠오르겠지만은 건축 양식 중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전주 가면은 현대적인 빌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옥 같은 이 전통 건축 양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주. 당연히 이제 그 한옥 같은 것들이 많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또 웃긴 게 만약에 전주에 가보면 한옥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뭐랄까 실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거주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전주가 한옥으로 유명하니까 전주시에서 그거를 더 어떤 뭐 마케팅의 용도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옥을 점점 더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로 이렇게 한옥들이 많은 곳이다. 그러면 전주에 있는 그러한 한옥들은요, 두 가지 종류일 수 있겠죠. 원래 진짜로 조선시대나 아니면 옛날 시대부터 여태까지 전해 내려왔던 진짜 한옥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2000년대 와가지고 전주 한옥 마을들이 유명하니까 전주의 어떤 특산물인 한옥을 많이 지어 놓는 어떤 짝퉁? 가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지어 놓는 그러한 한옥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에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어떤 그 주에 가보면 특정한 건축 양식들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있어요. 어디 주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보면 뭐 바로크 양식을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역시 두 종류가 된다라는 거죠. 정말 옛날에 원래 만들어진 게 몇백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고 있는 진짜 건축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지역에 그러한 건축 양식들이 유명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가짜 형식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건축 양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미국의 지방 지역들에는 그 지방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진짜로 있거나,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진짜 건축물들이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복제품으로 지어진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아셨죠, 여러분들? 복제품은요, 우리가 imit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는데, 카피도 있고요. 이게 레플리카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단어가 복제품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5번하고 7번에 for example, however 접속부사 두 개가 나와져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자, 이 내용을 숙지를 한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은 좀 어렵지는 않겠죠. 자, 2번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자, 미국에서 regional styles of speech have always been associated with regional styles of building. 지역의 말투는, 미국에서 지역적인 말투는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건축 양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의 말투가요. 그래서 미드웨스턴 farmhouse라던가 Southern plantation mansion이라던가 그리고 케이프 코드 cottage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은 all have their equivalent in spoken dialect하고 동등함, 상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서부 지역의 농장집, 미국의 농장집, 그리고 남부의 농업지대의 맨션, 아파트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커티지 그러면 나무, 통나무집. 미국에 가보면은 지역마다 이런 지역의 특성의 그 건축 양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의 방언, 그 지역의 말투하고 동등성, 상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지역들에 가보면 지역마다의 그 특별한 건축 양식들을 보여주고 그 건축 양식들은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투, 방언, 사투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글이 나오고 있죠. 근데 2번 넘어가면 이제 이 사투리, 방언 이거에 대한 내용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빌딩 얘기만 해요. 건축물 얘기만 합니다. 방언 얘기는 안 나와요, 여기서. These buildings may be old and genuine. 그래서 정말로 오래되었거나 genuine, 진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빌딩들이. 그쵸? 아주 옛날 당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요즘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진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빌딩들은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은 maybe recent reproductions, 최근의 복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마를 둠으로써 동격, 똑같다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복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복제품일 수도 있어요. 무슨 복제품이냐면 equivalent of an assumed rather than a native accent. 꾸며진 것에 상응하는 복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고유한 방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방언 그냥 선생님 방언 또 나왔는데요 안 나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유 방언자는 좀 빼시고, 그러니까 고유하다라기보다는 꾸며진 형태의 최근 복제품일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지금 21세기에 2020년에 2019년에 이 동네에 가보면 이러한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몇몇 개는 옛날부터 온 진짜이고 나머지 또 다른 몇몇 개들은요 요즘 만들어진 복제품일 수도 있겠다. 꾸며진,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런 복제품일 수도 있겠다. 고유한 거 진짜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half-baked versions of Scarlett O'Hara's Tara now stand replicated in countless suburban subdivisions around the United States 라고 나오네요. half-baked version, 그러니까 반만 구워진인데요. 이게 어설프게 만들어진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만 구워진 빵, 그러면 어설프게 만들어진 빵이기 때문에 의미가 어설프게 만들어진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는 쓰였더라도 우리가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설프게 만들어진 이 스칼렛 오하라 스타라, 이건 나도 뭔지 몰라. 근데 대문자로 나와져 있고요. 이름이죠. 그리고 얘네가 서 있대요. 어떻게 된 채로 서 있냐면 복제된 채로, 그러니까 가짜 과품들이 많이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뭐랄까요? 전주 한옥 마을에 가도 한옥이 되게 많은데 어떠한 한옥은 우리가 막 들어가지 마세요 써 있는 한옥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예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어떤 보물 같은 존재들이죠. 그쵸?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만들어 놓은 그 장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한옥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복제품이죠. 복제되어진 채로 서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이러한 유명한 건축물들이 복제되어진 채로 특정 지역에 어설프게 있습니다. In countless, 그러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은 교외의 부속 지역들, 그러니까 교외 지역들에, 미국의 여기저기 미국의 교외 부속 지역들에 이런 가품 건축물들이 많이 서 있다. In some cities and towns, 몇몇 도시들에서 especially where, 뭐 한 곳에서냐면 관계부사 쓰고 있죠. 자, 이렇게 관계부사를 쓰고 있죠. 무슨 타운이냐면 tourism is an important part of an economy. 그 도시의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뭐가요? 관광이. 그러니까 전주 한옥 마을도 뭘 먹고 살겠습니까? 외부 서울이나 대전, 부산 이런 데서 온
관광객들이 주 수입원이겠죠. 전주 한옥 마을도요. 이 지역에 와봐야지 이렇게 막 한옥으로 만들어진 마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관광업이 중요한 경제의 수입원인 그런 지역에서 조닝 코드는 지역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은 may make a sort of artificial authenticity compulsory. 자, 오형식입니다. 지역 제도는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인위적인 가짜 진정성을 필수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가짜 진정성이 필수인 거라고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조금 어려운데 전주라고 보시면은 전주 이 마을 전주에 이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주를 관리하는 전주시청이 있을 거고요. 전주시청에서 이제 이 한옥 같은 것들을 세우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이게 법이라고요. 이 몇몇 개의 이러한 가품들, 이 가품들을 지어 놓는 게 이 지역에서 법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이제 관광 도시인 거잖아. 관광 도시. 그리고 우리 전주는 이 한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전주에서 돈을 들여서 한옥을 많이 짓겠죠.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잠도 자고 뭐 여기서 생활도 해보고 이런 식이요. 이런 것을 필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든다고요. 근데 인위적인 진정성이 뭐냐? 인위적인 진정성. 가짜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정성이 있긴 하죠. 왜? 전주가 원래부터 한옥으로 유명했는데 옛날부터 온 한옥들이 저기 있긴 한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가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는 한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진정성을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한옥으로 유명한 곳이다라는 진정성. 근데 그것을 이제 가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필수인 것으로 조닝 코드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시요. 이제 당연히 이 글은 미국을 상황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How this in the historic district of Key West, Florida. 플로리다가 미국 도시인 건 아시죠? 이 지역의 역사적인 이 지역의 집들은 예를 들어서 뭐이든지 간에 whether new or remodeled 새롭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되었거나 이든지 간에 집들은 must be built of wood. 나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In a traditional style.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이 방식으로 나무로 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플로리다의 이 지역의 집은요. 와우. And there are only a few permissible colors of paint. 그리고 집 색깔도 색칠할 수 있는 게 허락될 수 있는 색깔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white being preferred. 하얀색이 선호되어지면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컴마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면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에서 이렇게 주어를 살려줄 때가 있죠. 앞에 있는 거랑 주어가 다를 때 그런데 there are 이게 지금 뭐 사실 유도부사로서 주어로 쓰인 거긴 한데 이 부분하고 지금 화이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살려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being preferred 하얀색이 선호되어지면서 자, 이런 문장 구조를 쓴 건데요. 분사구문을 쓴 겁니다. 분사구문을 썼다라는 것은 절로 쓴 게 아니고 구의 형태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being preferred 이렇게 구의 형태로 나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분사구문을 썼다라는 것은 접속사를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분사구문을 접속사와 절의 형태로 풀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and white is preferred 그리고 하얀색이 선호가 되어집니다 정도로 풀어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사구문을 썼을 때 접속사가 들어가져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나는 선생님은 지금 전주를 예시로 들었지만 미국의 플로리다 이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통나무 집이 유명했었나 봐요.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 그래서 요새 만들어지는 집도 이렇게 전통적인 스타일로 나무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아무거나 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락되어질 수 있는 페인트의 색깔만 사용되어져야 된다. 여기서는 하얀색이 선호되어지긴 하지만 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만 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몇몇 개의 또 다른 색깔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글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얀색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허락되어지는 색깔만 이용해서 집의 색깔을 칠할 수 있었다. From the street, 도로에서 보면 이 집들은 may look like the simple sea captain's mansions they imitate. 그 저택들이 뭘까요? 카피하는, 모방하는
정말 이 바다 선장의 저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주로 가보게 되면은 이 전주에 가서 20세기에 21세기에 만들어진 이 한옥들을 보게 된다면 진짜로 양반들이 살고 있는 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진품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을 보면 진짜로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무슨 내부냐면 where zoning does not reach, 이 지역 제도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집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집들은 often contain modern lighting and state of art kitchens and bathroom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식의 그리고 현대적인 그 내부 조명이라던가 최신식의 부엌과 베스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 한옥 마을도 가보게 되면은 한옥집이긴 한옥집인데 가끔씩 이러한 한옥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막 침대 있고 TV도 있고요. 현대식 TV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놀랍죠. 화장실도 옛날식 화장실일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현대적인 화장실이고 샤워 시설 다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가보면 그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진짜 건축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꾸며진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진짜라기보다는.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으로 가볼게요. 40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이콜로지스트인 이 사람은 실험을 했습니다.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보여주는 실험. 뭐를 보여주냐면 that 생략됐고요.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can b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인간의 인지와 행동이 영향을 받아. 인간의 인지와 행동이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 인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졸업생들 무리에게 졸업생들? 학부생들? 그러니까 졸업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학부생들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was testing their language abilities. 그 실험자가 실험을 하는 중이라고. 이 실험 참여자들의 언어적인 능력을 실험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자는 보여주었어요. 이 피실험자들에게 with a list of words, 단어들의 리스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또 물어봤습니다. 피실험자들인 이 학생들에게 to create a coherent sentence from it. 그 리스트, 단어들의 리스트로부터 관련성이 있는 문장, related 아니면 relevant, 관련 있는 문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거 지금 한 단어 한 단어씩들이 다 끊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down, sad, lonely, the man, wrinkled, bitterly, the, with, face, old. 자, 이런 따로따로 주어진 단어들을 리스트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성 있는 문장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자, 그랬더니 이런 문장을 많이 만들었대요. bitterly, 씁쓸하게, the lonely old man with a wrinkled face. 그러면 이제 주름진 얼굴을 가진 외로운 늙은 남성이 sat down, 앉았다. 라는 것이 가능성 있는 만들어진 문장이었을 겁니다. But this was no linguistic test. 이제 실험에 실체가 들어가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니네 언어 테스트 하는 거야. 이 단어들을 가지고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게 언어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6번. 그럼 뭔 테스트였냐면은 실험자인 이 바흐, 뭐라고 해야 돼? 바흐? 이 사람은요, was interested in,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it took, 걸리는지, 누가 뭐 하는데, 학생들이 to leave the lab, 그 실험실을 떠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학생들이 뭐 하는데, 여기서는요, to leave the lab, 실험실을 떠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 학생들이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2번 walk down the hall, 그 홀로 가는데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복도 정도가 되겠죠.
뭐 한 이후에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words 그 단어 맞추기 실험에 노출되어지고 난 이후에 즉 단어 맞추기 실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실험실을 떠나고 복도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사실은 알아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그래서 이 실험자가 찾아낸 것은 되게 놀라웠습니다. 실험인 거죠. 어떤 학생들이에요? Who had been exposed to an elderly mix of words. 그래서 이제 elderly라는 이 늙은이라는 단어에 노출되어졌었던 그러한 학생들은 took almost 40% longer to walk down the hall. 40%나 더 오래 걸렸습니다. 누구보다요? 누구보다일까요? 당연히 이 elderly라는 단어에 노출되지 않은 학생들보다겠죠. Who had been exposed to random words. 여기서 random은요, 이 elderly를 보지 못했던 학생들이겠죠. 이 단어를 만나지 않았었던 그런 학생들보다 elderly라는 단어를 이 문장에 포함시켰어야 했었던 학생들이 이 실험실을 빠져나가서 복도까지 가는데 40%나 더 오래 걸렸다. 실험 결과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요. 계속 볼게요. Some students even worked with their shoulders bent towards. 자,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걸었습니다. with 명사가 pp 되어진 채로. 이거 여러분들 with 명사 분사로 되어지는 구문으로서 되게 서술형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with 명사가 뭐뭐 되어진 채로. 그리고 당연히 여긴 pp고요. ing는요 bending일 텐데 어깨가 누구를 굽게 만듭니까? 아니면 어깨가 굽어지나요? 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pp 써져 있는 거죠. 능동의 bending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뭐를 구부러뜨린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안 되죠. 근데 어깨가 앞쪽으로 굽어진 채로 몇몇 학생들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늙은 사람처럼요. 컴마 동사 ing 또 분사구문 나오고 있는 거죠. 접속사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목적어 있으니까는 이때는 능동의 ing 그들의 발을 끌면서 as they left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의 발을 끌면서 어깨가 앞으로 굽어진 채로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걸어 나왔습니다. as if 마치 그들이 50살 더 든 것처럼 actually were they actually were 실제 학생들이 그랬던 것보다 50살 더 먹은 것 같이 되셨죠? 그리고 실험 구조의 이제 그 빈칸 부분이고 이게 또 하나의 주제문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학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 실험에서 뭐에 대한 실험이었냐면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그러한 실험에서 참여자들 무슨 참여자입니까? Who experienced exposure to words related elderly 그래서 나이든 늙은과 같이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에 노출을 경험했던 그러한 참여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동사예요. X 아닙니다. V입니다.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and some of them even showed posture 또 자세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이라는 단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속도와 자세를 보여줬대요. 근데 무슨 속도와 자세입니까? corresponding to what the word suggested. 그래서 이 단어가 보여주는 그러한 것과 일치하는 자세와 속도를 보여줬다. 그 단어가 뭡니까? elderly, 늙은이죠. 그래서 그 늙은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과 일치하는 컴마 다음에 동사 ing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또 분사 구문이에요. ed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세나 속도를 보여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을 한다면 늙은 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인식이 되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늙은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천재, 똑똑함, 성실함, 예쁘니, 멋짐 이런 단어에 노출이 많이 되시면은 이제 행동도 그렇게 하시겠네요. 좋습니다. pace는 velocity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and some of them 이렇게 나오고 있죠. them은 대명사죠. and는 접속사입니다. 영어에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의 말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컴마 찍은 다음에 and some of them을요. 컴마 some of whom 이라는 말 하나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whom은요. 이 and와 them을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가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some of whom을 썼을 때에는 여기다가 또 and를 쓰면 안 되겠죠. 왜?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and를 썼을 때에는 되려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whom을 쓰면 안 되겠죠. 왜요?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whom을 쓰면은 접속사가 두 개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안에 접속사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and, them을 쓰거나 컴마 다음에 some of whom 이렇게 관계대명사만 쓰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